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과 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 네 분이 왔었는데 저 빼고 참 초선 의원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또 날카로운 질문과 또 앞으로 여성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금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로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난이한 선서물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정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혜경 연구사업부장입니다. 김재현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손창윤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김재욱 광역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먼저 6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출연 연구원으로 지난 1997년 12월에 개원하였으며 2020년 5월에 경북 신도청 제2행정타운에 위치한 경북여성가족플라자로 기관을 이전하여서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3부 2센터 1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명 대비 현원 26명으로 결원 임명은 도 통합 채용을 통해서 조속히 중원할 예정입니다. 8쪽 예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89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3억 3,700만 원, 광역 세일 특별회계 19억 9,100만 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6억 1,6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있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고서 9쪽 기관 미션 및 비전은 유인물로 보고 내용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여성가족정책 개발 및 실행 선순환 체계 확산입니다. 저출생 인구, 보육, 돌봄 분야를 비롯해서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 가족정책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가족 친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컨설팅,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등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지원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열악한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우수 돌봄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서 지역별 돌봄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역 맞춤형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대입니다. 지역 산업 및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15개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국비를 확보하여 메이크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이 경상북도에 정주하고 안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의 일, 재무, 건강 등 인생 전반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연계 강화입니다. 도내 세일센터 미지정 14개 시군에 취업상담사 17명을 파견하여서 지역별 4,500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구직 상담, 일자리 연계, 동행 면접 등 취창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 우수 사례 확산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대행 수당을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완화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현장 중심 양성평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교육청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서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애 주기별 양성평등 문화와 교육 확대를 위해서 보육교사, 예비 유치원 교사, 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모니터링단 운영,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등 그 대상과 내용을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8쪽 2024년 중점 추진 전략입니다. 2024년에는 도전과 연계한 기간의 중장기 미션과 목표를 맞추어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전략 과제를 도출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 유인물 자료로서 보고를 가름하고 전략별로 간략하게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북 특성을 담은 새로운 여성 가족 정책 개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인구 감소, 이주 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 지역사회를 주도할 2030 세대의 정책 요구도 등 경북의 특성을 담은 다양한 관점의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꾸준한 대응 정책 발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조 지역 특성 및 산업 기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경북 지역에 맞는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경북 지역산업과 경북의 지닌 특성에 맞는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여성들이 그에 걸맞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학계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체계화되고 고도화된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1조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통합 서비스 강화입니다.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역량과 자존감을 키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창업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연계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조 경북 양성평등 확산 주도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꾸준히 추진 중인 성별 역량평가 제도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파급력 확대에 힘쓰고 포럼, 토론회,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시, 군, 직장 어린이집, 경북 교육청, 도내 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성평등 공감대가 도민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바라보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요 및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서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 환경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 앞서에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요 또 질의도중에 자료 요청이 되니까 혹시 필요한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도중에 자료 요청이 필요한 의원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황명광 의원님 여성이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정 여성정책관님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 이제 주요 업무 보고서 전체에 보면 2022년도와 23년도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이 아니고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특별한 이유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명칭은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개발하다 보면은 육아라든지 돌봄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그런 사업들, 워라밸을 중시하고 일생활을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담당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에는 가족이라는 얘기를 빠뜨릴 수 없어서 저희가 여성을 크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가족이 저희들은 항상 더불어서 연구 사업이랑 그리고 또 사업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여성과 가족이 묶여서 있는 건 사실이고 가정 안에서 하지만 또 카테고리로 봤을 때 여성과 가족은 또 완전히 또 다른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력들도 좀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기관도 그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 명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족까지 같이 가는 게 본 의원도 또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보고 자료구나. 21페이지 좀 전에 했죠.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본 의원이 경력 단절 여성 관련 또 조례도 이번에 개정한 바가 있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경북 여성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후 사후 관리 활성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의 그 이어져서 다시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한다는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24년도의 이제 주요 사업에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본 의원이 궁금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 후에 고용 유지율과 중도 탈락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관련 통계 자료가 없어요.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제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조회 권한 미보유 등의 사유로 취업자 개인별 유지 및 관리가 어렵다. 이제 이런 답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또 23년도 일자리 사평가 결과에서 전국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7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우리 시군에서 보내왔어. 우리 경북도가 취합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보내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 유지율을 저희가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경북도에서는 하지를 않았고 보통 이런 자료는 이세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세일 시스템에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인 이 신청 서류를 내면 1년 동안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 취업 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면 1년 동안 저희가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가부에서 취합한 자료는 아마 랜덤하게 그냥 여가부에서 자체 이세일 시스템을 보고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한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실태조사가 있어야 취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요인이 분석이 될 것이고, 그지? 네. 그게 분석이 되어야 맞춤형도 경력 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게 이제 설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관련된 실태 조사는 원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요즘은 경력 단절보다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관련해서 정책 연구는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계속했지만 해마다 그와 관련된 정책 과제로 작년에 경상북도 여성 일자리 안정과 출산 친화적 일자리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도 있는데 명칭만 저희가 경력을 유지하는 것을 조사하는 이름을 안 넣었지. 그 이유는 이제 법령이 우리가 2022년에 개정이 조례가 발의되고 함으로써 의가 좀 이름을 붙이는 거 정책 과제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고요. 네. 본 의원의 설명에서는 자 그리고 이어서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거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예산이 거의 한 19억 9천이 20억에 달하고 매우 중요한 우리 이제 여성정책개발원의 센터인데 이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센터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고 전문직이어야 되죠. 네. 예. 직업 상담사와 취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9월에 입사를 했어요. 자, 9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 입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 공모해서 예. 공모를 해서 네네. 몇 명이 공모했었어요 그때? 한 5명이 공모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 3배수로 해서 3명이 면접을 본 걸로 기억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9명 정도는 한 1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네. 가지고 있어서 잘 이어져 가겠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센터장이 9월에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 큰 일을 어떻게 해내겠나 나름대로 걱정도 했는데 이제 전문직인 분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 사업 설명 감사 자료 92페이지에서 보면 요 쭉 이제
연구를 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 경로당 두 번째에 경상북도 경로당 행복 선생님 운영 효율화 방안 이게 나와 있는데 행복 선생님들이 주로 여성들이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 겁니까? 저희 기본 과제는 아니고 경상북도 수탁. 네. 수탁 과제로서 저희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주로 가서 그 행복스님 사업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연구를 저희가 관련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네네네. 그래 요 부분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 많은 연구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실 거고 여기에서 이 결과 운영 방안 효율적인 운영 효율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 이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 자료를 네. 길게 말고 그 내용 부분만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좀 우리 의회에 좀 제출 바랍니다. 네, 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은 또 굉장히 22개 시군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방안이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의원님,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공부한 내용으로서 네. 행복 선생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분야에 맞춰서 복지 코디 분을 또 양성을 하고 이분들은 이제 말벌시대에서 집을 방문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코디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을 찾아서 이제 행복 선생님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코디하는 분야를 조금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코디로서는 경로당의 안전 분야를 좀 면밀히 그 연구를 해서 모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 하금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의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가볍게 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12페이지 보면 원장님 저출생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저출산에 대한 조금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셨던 그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우리 앞으로 향후 경상북도에서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예. 저출생에 대해서는 꾸준히 아이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생 전반적인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정책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쪽은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 연구 결과가 또 시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 쪽으로 연구한 것이 내년도에 도의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육아종합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효과성까지는 아직은 뭐 볼 단계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가 아픈 아이를 맞벌이하는 부모가
그 상황이 아닐 때는 그 119 돌봄 서비스를 활용해서 아픈 아이를 빨리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하는 걸 저희가 해서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건 22년 사업이었는데 23년에 그게 많이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3년도에 사업한 거로는 이제 장애 아이 돌봄 아이들을 돌보는데 거기에서 인지 정후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나온다는 하는 아이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들을 별도로 저희가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 결과는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나 또 혹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나요? 예, 원래 24년도에 사업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인구 감소를 대응해서 저희들이 경북에는 이주민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다문화 가족도 통계로 14,000명 정도의 여성이 있고 17,000명 정도의 아동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을 이제 경북에서 문화 적응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고 또 여성 일자리 쪽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방향도 잡고,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꾸준히 해마다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 장애 여성들이 일을 고용 유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내년에는 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뭐 다문화 쪽에도 관심 많은 분야인데, 그래서 하여튼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이제 뭐 저출산이 꼭 여성들뿐만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도 여성분들이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또는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원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좋은 정책, 뭐 이게 뭐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좀 많이 연구하셔갖고 좀 더 우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조금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는데, 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그 사업으로 지금 2020년부터 가족 친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면서 의식 구조부터 시작해서 또 남성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선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예. 오늘 서두에 이 위원장님께서 이 행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더 많은 그 여성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싶어서, 우선 행감은 저는 생각할 때 결국 여성 정책 개발원이 노력하고 해서 많은 성과도 달성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과 또 지적으로 더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침 그 하검수 원장님과 계시는 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된 것에 대해서 축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S 등급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기관이 됐는데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청렴도 평가 결과도 최고 등급을 받아서 제가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 때 참석하신 그 여성정책 개발원의 가족분들을 이래 제가 쳐다봤는데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 질의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그 행감이 지금 며칠째 하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회의록들이 쭉 이렇게 보고되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이 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 그냥 추측해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관련 기능을 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정관과 각종 규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행복재단 제출한 서류는 유일하게 지금 그 위원회의 기능들을 아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기록된 기능을 다 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해서 또 그걸 잘 받아들여서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하게 지역별로 분야별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제가 보면서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왜 이래 바꿨을까 그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 행감자료 77쪽에 있는 연구원별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을 작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거 조금 개선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려고 제가 딱 보니까 딱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원 연구원이 총 몇 분입니까, 원장님? 11명입니다. 11분요. 그러면 11분의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단 제출하실 때 당연히 성명과 그분의 전공 분야 그리고 연구 경력 요거는 여기에 오기 전까지도 있으면 연구 이런 경력들 좀 그다음에 현재 담당 연구 분야가 뭔지 그리고 그분의 전화번호 이런 정도 넣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우리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을 모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그 분야를 좁고 깊게 이렇게 탐색하고 제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하려면 연구원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 오히려 다른 분야는 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를 깊게 알아야 되는데 작년 행감자료 77쪽부터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부서의 정책실 직급 연구위원 성명 김명화 했으면 여기 있는 분은 다 연구원이시죠. 네. 예, 연구원이시죠. 그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연구를 참 잘하셨는데 김혜경 연구원님 계십니까? 손 한번 저기 잠깐 질문 드려야 됩니다.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 이슈에 우리나라의 이슈인데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관련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예. 여기에 정설인 김혜경 정설인 씨는 혹시 어디 개발원 안에 연구원입니까? 아니면 개발원 연구원입니다. 개발원 연구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분은 뭘 전공하신 겁니까?
가족복지. 가족복지. 예. 그러면 김혜경 연구원은요? 일자리.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하실 때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오히려 신공항 관련 이런 것 같으면 신공항 관련 외부 전문가를 좀 이렇게 함께해서 연구하는 게 질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연구원끼리 서로 이렇게 한 분은 책임 연구원이 됐다, 한 분은 연구원이 됐다 이렇게 쓱바꿔하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금수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그런 경우보다는 외부 위촉 연구원을 활용한 예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랬으면 원래 아까 연구 실적이 올랐는데 거기다 그대로 표현을 좀 해주셨었으면 저희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예. 자료에 있는 거랑 중복이 되어서 네네. 페이지수를 좀 줄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건 그러면 개선이 되었습니까? 네, 개선이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발원의 재정의 부담이 크게 되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개별 과제가 자체 과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탁 받으면 어차피 그쪽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자체 연구원이 하든 내부 연구원이 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외부의 그 전문가나 또 실제로 현장 실천 현장에 있는 신공항 같으면 신공항 직접 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을 함께 연구에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원래 많은 개선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구물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 과제별로 연구원이 누구였는지 이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자문위원회 아까 참 잘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경상북도가 광역시가 아니고 도다 보니까 지금 군위가 같다 해도 10개 시와 12개 군이 있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자문위원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문을 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성별로 이제 분야별로도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매년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천 현장에서 한 20년 근무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진짜 자문은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중요하지만 부분별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같으면 신공항 관련자한테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25명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자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문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수시 자문 제도는 뭐 할 수 없는 건지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려서 제안합니다. 제안. 그렇게 해서 그러고 꼭 회의를 해가 자문 받는 게 아니고 공통의 의견을 모을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민강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고 경력 단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모든 자문위원들 다 모시 자문 받을 필요가 없고 그거에 딱 맞는 자문위원한테 때로는 전화, 이메일 아니면 방문 이런 자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문위원 중에는 이미 보니까 여성 농업인의 일자리 양립 지원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거 한다면 자문위원 중에는 김연희 미래농업연구소 다울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을 한 분 모셔서 자문 받으면 되는 거지. 이 전체 25분을 모셔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자문 한 게 있습니까? 예, 받은 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연구 방향이라든지 사업 방향 이런 거를 자문을 받고 새로 구성된 분들을 올 12월에 또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각 연구 사업을 할 때 심의도 하지만 사업별로 다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그렇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이 의원님들은 저 이해관계자로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고 계시다면 네. 더 그걸 촘촘하게 분야별로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의도 1년에 한 번 정도가 혹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산이 없어서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시쯤 하면 안 됩니까? 네. 예. 그다음에 그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사실은 이게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그 개발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저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틀을 마음대로 짜거나 이건 자율성이 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만 여가부하고 노동부 사고 나머지는 좀 지방에 이양해주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주관 운영하는 우리 개발원에서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더 아쉬움을 가졌고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2010년 예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네, 꽤 오래됐네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2010년부터 했으면 지금 12년, 13년 됐는데 우리 광역 일하기 센터 외에 우리가 10개 시와 12개 군이 있는데 지금 지역 센터는 8개만 있더라고요. 8개. 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빠져있는 15개 시군에는 취업 상담소를 이제 파견하는데 이게 센터가 있는 거하고 취업 상담소 파견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없습니까?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세일센터는 광역에서 하지 않는 지역의 뭐 직군 가정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지역은 저희가 취업 상담사를 파견해서 나머지는 광역 저희 세일센터에서 다 지원하지만 파견된 취업 상담사를 통해서는 그 특히 취업에 대해서 뭐 구인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기업가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시군의 그 일자리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세일만큼의 역할은 다 하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지금 12년, 13년째 됐는데 지금 영주, 구미, 김천, 칠곡, 경산, 영천, 포항, 경주 요 8곳만 있는데 물론 광역에 있는 안동은 그걸 커버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이렇게 그 확장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그 경북은 농업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형으로 농촌형으로 광역을 하나 더 지정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여가부에 많이 했는데 아직 건의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최트림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려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좀 도울 수 있도록 닿는다면 그런 서로 의논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
여기 세일 활성화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회의록을 보니까 전부 자문했어요. 자문.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하고 자문회하고 큰 차이가 저는 있다 봅니다. 비슷하기도 해도 운영위원회는 결국은 이 세일센터라는 조직, 기구 이런 데서 운영에 관한 어떤 실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운영에는 반드시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자문회는 그게 아니고 자문을 그냥 받고 이 집행자가 그냥 거기에 많던 수하고 상관없이 의견 상관없이 본인한테 운영하기에 알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기능 확 다른데 그 회의록을 읽어봐서는 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은 그 센터가 2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일에는 그거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왜 성별센터. 예, 거기는 운영위원회가 없는지 이런 생각이 좀 가졌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건 네. 지침상 여가부의 지침상 세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 되고 성별에는 저희 기관에서 같이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같이 의결을 하면 되어서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회 상식인데요. 7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센터는 반드시 본위원회 상식으로는 운영위원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잘 분석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일센터에서는 있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때문에 있도록 한 거고 아마 저는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사실은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째 보면 개발원처럼 큰 틀에 있는데 안에 명칭만 센터로 하는데도 참 많아요. 사업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그 조직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라는 명칭을 쓸 건지 사업이라고 쓸 건지 이런 것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명강 총장님께서도 정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늘 자리 앉기만 앉으면 그 말씀하세요. 뭐 특히 여성 정책 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줘야 된다.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어떨 때는 제가 장애인은 뭐 좀 적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황명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미리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경력 단절보다는 예방 이 말씀했는데 이 법률이 작년 6월 8일 날 개정 시행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구기관이 할 일은 기존의 문제점을 각 분야마다 해결하는 게 하나 있을 테고 또 다른 한 축은 뭔가 준비되지 않는 것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력을 단절해서 예방으로 바뀌었다면 예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경북에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텐데 어떤 연구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거의 없어요. 사실은 2014년, 15년, 17년 이때 한 개씩 있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 연구 제목에 그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 이 말씀 주셔서 맞습니다. 이제 이해 다 했습니다. 다 네. 했고 대신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리스트 제출하실 때 연구명하고 연구 목적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넣어주신다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 정말 그 S등급 청렴도 2등급
그게 그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축하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리고 그 여성개발원이 다른 기관하고 달리 경북의 여성의 삶을 창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이 있는 그런 또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임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 출신 임기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우리 원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작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똑같은데 한번 뭐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지수 관련해 갖고 작년도 최하위, 올해도 최하위, 뭐 중하위 지역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성평등 지수는 저희가 그 17개 광역시 그리고 광역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성평등 지수는 그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침을 이렇게 지표가 똑같은 잣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광역시랑 광역도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산업구조 그리고 또 문화가 상당히 좀 다른데 이 지표들은 그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원장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아니 물론 뭐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뭐 똑같은 기준이나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 경상북도 우리 도민들은 지표만 갖고 또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그동안의 뭐 성과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갖고 대표적인 성과 그리고 주요 사업 한두 가지만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성인지적 제도를 우리가 좀 경북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의 지역만 받고 있는 지역의 양성평등센터도 저희가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노력의 결과로 각 경상북도라든지 각 기초지자체들에서 성인지적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모든 사업이라든지 과제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채택해서 정책 개선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양성평등 그 센터에서 도민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알리오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애 주기별 양성평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사, 예비 보육교사라든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을 시켜서 그 점도 많이 확산이 되어서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물론 그동안 뭐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보면은 경북은 계속 몇 년 연속 하위 지역에 머물고 있죠. 그죠? 개발원 전체 연구에 대한 뭐 전반적인 꼭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금이 꼭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은 여성만이 뭐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낸다고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남성들이 또 얼마나 더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고
극단적인 성인지 감수성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능은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관 상임위원 동료 선배 동료 의원분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자료 19쪽 보시면은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 저출생 지방 소멸, 2030 세대, 양성평등, 어디 뚜렷하게 경북만의 특별한 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별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어디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 양성평등 정책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가족정책 측면에서 경북만의 특성이 있다면 뭘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2024년에 하겠다는 여성가족 정책을 보면 타 시도에도 같이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경북에서는 특히 경북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책들이 성인지적 제도를 기반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타 시도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경북은 농어촌이 많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2030 청년들이 경북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정주 여건을 개선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저희들은 하는 중심으로 타도시들이 다 하고 있는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생 지방 소멸이지만 저희들은 그쪽을 타겟을 해서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업무 자료 20쪽 보시면은 지역 특성 및 산업 기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강화를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했는데 의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교육에다가 여성 전문 인력 교육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육 과정과 여성 정책 개발하는 교육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분야의 인력이 태반 부족하다고 하는 저희들도 기사도 보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런 지역에서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 여성의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특히 특화 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엔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이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 개발이나 연구 실적은 있는가요? 예, 해마다 꾸준히 한두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2024년 계획만 보면은 내년도 계획이 늘 우리는 너무 이 성과물이나 이 계획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본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 정책 개발은 2024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원장님 2024년 계획을 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저한테 그 관련해서 검토해 갖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한번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우리 황병관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경주에 고려인 마을이 한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인접한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내국인과 그 고려인들의 비율이 고려인이 70%, 내국인이 30%입니다.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고려인 마을? 제가 예 인지를 그래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보육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인은 뿌리가 우리 그 한국이고 다른 여타의 다문화하고도 또 상당히 다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 다문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돌봄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100% 우리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4세, 3세는 괜찮은데 4세 정도 되면 굉장히 모양이 좀 많이 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른들은 지금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3세, 4세들은 그런데 우리 그 아이들은 우리말을 너무 잘합니다. 지금 애기들부터 유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5천 명이 10,000명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한 3곳에 이 고려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이 다문화 부분을 중에서도 고려인들의 정착이나 이 그 복지에 거의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이제 그 지위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해서 예, 같이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이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황병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충. 예, 김일수 의원님. 예, 원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청년에게 기회의 땅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 여기 올해 아니면 22년도에 무슨 어떤 실적이나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아, 예, 네. 그거는 그러면 요 행감하고 관계없이 저한테 네. 그거 좀 자료해갖고 좀 보내주시면.
보고 좀 해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요? 요 청년기 땅 하고 요거. 예, 경상북도 청년발전소 운영하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박선아 의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 질의가 5분 내라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 돌봄 특화 사업 있죠. 네, 경북형 아이 돌봄 특화 사업.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기간이 9월부터 6년 4월까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사업이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수탁이 들어와서 예, 사업이 첫해 사업이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9월에 들어오고 해서 10월부터 돼서 1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 12월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조금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말씀.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기중에 사업이 출발되더라도 정부 회계 기간인 12월까지 마감하고 6년도에 또 별도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탁 받을 때 2년 연속 사업으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까? 23년 12월까지. 그래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하나 질문은 이 예산 15억 중에 이제 14억 9,800 이월됐는데 이게 15억의 성격이 이 안에 인건비도 있을 때 혹시 기능 보강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5억 중에 전부 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비품 가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넣는 게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15억은? 예, 운영비인데 저희 기관이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 그 꼭지가 크게 두 네. 꼭지인데 환경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 돌봄 센터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또 그 특수 돌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본 의원이 기간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어떤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거는 특정 기간에 요래할 수 있는데 아이 돌봄이라면 1년 내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게 4월 달까지 하고 끊지나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2년 연속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고민해서 그렇게 위탁권자인 그 경북도에 미리미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예, 끊어지지 않도록. 아니요, 2년이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2년이 만료될 때 그 전에 해서 그거를 좀 그래 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9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15억이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이월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의 예. 대부분의 그 기금이 그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이제 그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저희들이 그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직 직원들이 있는데 사업직 직원들은 그때 뽑히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모든 선배 동료인들 다 이렇게 공유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요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번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다문화 가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모 시에 지역 보장에 매체 중기계획 최종 보고서에 가서 했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수 집단이 샘플링해서 선택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모 시에 4년 중기계획 최종 보고에 갔더니 다문화 가족이 거기도 사는데 아예 사업 꼭지 아예 없어요. 없어서 왜 없냐 이래 물었더니 그때 연구 용역을 줘서 했던 겁니다. 그때 아마 개발해 줬으면 그런 일 없을 낀데 거기서는
비율로 이렇게 샘플링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소수 집단은 모 집단을 대변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문화에 말씀을 주신 다문화 가족이 소수다 보니까 자꾸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연구에서도 대부분 보면 2차 자료를 이용하거나 설문조사를 FGI 이런 것들을 해서 막 이게 욕구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우리 개발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없으죠? 제가 원장님,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황명관 의원이 경로당의 행복 선생님 22개 시골 다 했죠? 네, 행복 도구 예. 선생님. 네. 예. 이거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뭐 행복 선생님이 경로당 바다가 가르쳐 가지고 어르신들 가르쳐 가지고 그 우리 그 노인네 집에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재 가봤는데요. 상당히 교육을 잘하고 또 뭐 난타부터 해가지고 뭐 노래부터 해가지고 춤부터 해가지고 그런 대회를 해요. 그 읍면날 18개 읍면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지금 정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인 회장인데 물어요. 행복 선생님이 상당히 부자가 돼요. 뭐 한 사람이 한 어떤 게는 뭐 일개 면회 뭐 이래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경상북도에서 더 늘어가주시면 좋겠다. 요거를 그 우리 뭐 원장님께서 22개 시군에 한 파악을 해가지고 각 시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틀리더라고요, 시군마다 틀리니까 여기 일괄적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22개 시군에 행복 선생님이 몇 명이 있는 거 묘래가지고 한번 저희 의원회를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일수 의원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뭐 저출산은 이거 뭐 어차피 젊은 청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으려고 하면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 있어야 되는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올해죠 그 강원도에 갔는데요. 그렇지 우리 최은정 정책과장 정책국장도 왔죠. 거기에 고위험 산부인들이 6개월 이후에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LH에서 아파트 거지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처를 하는데 보호자가 한 명 없는 보호자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좀 하고 뭐 화장실부터 해가 주방부터 해가 배를 다 있어요. 그 산부인이 혼자 있을 때 위험할 때 벨만 눌리면은 그 산부 그 인과하고 이제 연락이 다 돼요. 뭐 강원도 의료원하고 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도 이제 필요한데 거기는 뭐 그런 뭐 아파트를 짓고 한 25평 되더라고. 한 10동 미만이라요. LH 지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이런 것들 여성 정책 개발에서 우리는 상계 의료원이 있잖아요. 다행히 뭐 동해저로 포항 의료원, 김천원, 안동 의료원인데 그 상계 의료원에 산부인과 다 있죠. 우리 정책관에. 예? 의료원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은 하지 않고 외래만 보고 있고 김천은 올해부터 하려는지 그거 이제 3억 5천 줬어요. 그거는 분만실 리블링 한다고 줬고. 예, 그리고 포항은 없습니다. 자, 분만은 안 되더라도 산부인과는 선생님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정책적으로 좀 이제 여성 개발해서 좀 개발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오지에 있는 사람. 그래도 뭐 병원에 올라가면 심지어 뭐 청송 의성이나 똑같습니다. 소멸 지역에는 뭐 1시간 이상이 달려와야만이 뭐 산부인과가 지역에는 잘 없다 보니까요. 군단이 없다 보니까 강원도는 그런 지역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몇 개의 군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고위험 산부인을 그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도 의료원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뭐 분만실이 없으면 뭐 김천 의료원 같이 3억 5천 되죠. 그 원래 제가 추경해 줬죠. 3억 5천 줘가지고 입원실이 남부도로 입원실을 이제 리블링해가 산부 분만실 만들고 어차피 의사는 있으니까 이래가 여성 정책 개발에서
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뭐 정책으로 좀 펴졌으면은 뭐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 검토해서 또 하겠습니다. 박선아 의원님께서 뭐 S등급 받았다는 축하를 들었는데요. 뭐 1등급에서 A등급에서 S등급 하는 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뭐 모든 지표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점수 받았지만 자 중요한 지표에서는 뭐 점수가 낮다. 본의원이 볼 때 지속 가능한 부분의 조직 인사관리 점수가 11점 만점에서 8.10에 불과했다 하고요. 또한 뭐 경영과 경영 부작에서 고객 만족도 성과가 낮게 나왔다. 작년에는 보이기네 90점을 받는데 올해는 82점 의뢰받았는데요. 뭐 원장님 물론 뭐 S 등급에 대해서 뭐 열심히 경영을 하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객 만족 성과가 좀 낮게 나왔는데 이런 데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또 고객 만족도가 높여갈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임기진 의원님 성평등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셨고 다문화 가족이요. 제가 이런 가정을 직접 많이 봤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아기를 낳으니까 제대로 된 그 대우도 못 받고 불법이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지역에는요 아기 낳아놓고 또 돌보는 자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1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위탁이 아니고 아기 봐주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한 달에 뭐 150만 원인가? 자기 일당이 뭐 한 10몇만 원 받으니까. 근데 아기를 잘못 봐가지고 뇌가 다쳐가지고 어디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의성에 있는데 애 돌봄 사는 경주에 있더니 그 아줌마가 뭐 늙자는 어떤 게 뇌가 다쳐가지고 야 울며 불며 이거를 볼 때 물론 불법이지만 이런 어떤 정책도 물론 그분들이 불법이지만 한국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최원영 국장이 맞죠? 네. 이런 정책도 앞으로 이 불법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여성가족에서 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방법이 없지만은 제도적으로 좀 잴 수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좀 우리 한국에 사니 한국 사람으로 보니까 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여성 정책관이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홍보비가 언론사 홍보비가 한 2년간 9월달까지 한 5천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 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원장님 그 여성체계개발원에서 여성 기업인교 그거 저가 축사해주고 뭐 이래 시식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여성개발원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그 청송에 그 문교 사과 조그만한 것 가지고 예. 설탕 예, 해가지고 예. 묻혀가지고 당으로, 예. 그것도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겠더라. 물론 그 홍보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더 업을 시키더라도 정말 우리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기업을 해가지고 여성정책과원에서 1년에 뭐 그 평가 다 가잖아요, 그죠? 네. 그날 하대명령 시군 뭐 이래 나와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한두 개 정도 어차피 그 기업은 연약하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판매를 하고 자기 개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이제 우리 뭐 국민들에게 우리 청송에 이런 사과 가지고 이런 어떤 맛이 좋다. 애들은 이제 좀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이런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돈이 조금 더 가더라도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이래 가지고 어차피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힘드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차피 홍보비가 이리 있으면은 그런 데 대해서 홍보비를 좀 더 업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맞겠나?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뭐 2천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 그저 형식적인 홍보비인데
정말 우리 도민들 여성들이 여성 기업을 해가지고 그래 이어져 가지고 다는 보여줘야도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여성 개발원에서 언론사를 어차피 홍보 주니까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좀 시켜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그 기업이 여성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정책 대안을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우리 뭐 자료 요청하신 우리 의원님들 뭐 꼭 그 우리 아까 박선아 의원이 영구 11명 명단 중에 이 전화번호는 이거 좀 뭐 개인별 어떤 게 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화번호는 또 본인의 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는 11명의 해결이고요. 나머지 우리 뭐 정책 그 적으로 이제 또 아까 또 누가 또 했죠? 그 우리 임기진 의원이 뭐 유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에서 하고 2024년도 여성 정책 개발은 세부 계획을 다시 한번 임 의원인데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임기 의원인데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 예예예 좀 우리 저 황명관 의원이 행복 선생님 연구과제 또 요거를 또 어쩌가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들은 우리 감사일 전까지는 이제 자료를 요청하신 의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여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될 거 원장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또 얘기하지.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북여성개발원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